들어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리즈는요, 실제 앱을 만들어 보기라는 시리즈고, 실제 앱의 모티브가 된 건 바로 이 리딩버디라는 앱이에요. 이 앱은 안드로이드랑 애플 마켓에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앱이고,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미지 슬라이더를 사용을 해서 내가 저장한 책의 표지를 이미지 슬라이더로 확인을 하고, 요 서치 페이지에서 내가 읽고 싶은 책의 이름을 검색을 하면 구글 API를 기반으로 그 책의 정보를 읽어서 이렇게 아이템들을 리스트로 나열을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구글 API라는 거에 자체에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실생활에서요, 은행을 가면 은행이 좀 여러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죠. 뭐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도 있고, 예금 창구도 있고, 뭐 보험을 해주는 창구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창구에 가면은 그에 맞는 결과들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죠. 구글 API 또는 API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양한 타입의 API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구글을 다루기 때문에 구글로 설명을 드리자면, 구글 자체도 로그인을 제공해주는 로그인 API, 그러니까 로그인 창구가 있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북, 책의 정보를 다루는 책 API도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 API의 타입에 따라서 내가 어떤 타입을 쓰냐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정보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주는 걸 우리가 오픈 API 소스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북, 책이라는 API를 이용을 한다고 했는데요. 요거는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거냐면 간단합니다. 그냥 API는 보통이 아니라 늘 그렇죠. 각각의 주소가 있겠죠, 자기만의. 여기선 창구라는 예를 들었지만 실생활에서 코딩에서는 API라고 부르고요. 요 아이들은 보통 www. 그리고 그들의 주소, 그리고 뭐 API가 부를 때 우리가 원하는 주문들이 있잖아요. 나는 이 저자의 내용을 이 저자가 쓴 책을 알고 싶어? 아니면 나는 영어 관련된 서적만 알고 싶어? 요런 식의 주문들. 우리가 파람이라고 부르죠. 아니면 파라미터 또는 쿼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키워드. 요 키워드들이 뒤에 따라와요. 요게 보통 API가 어떻게 생겼는지고, 요 아이를 내가 만약 부르게 되면 요 답장이죠. 보통 레스폰스라고 하는데, 요 레스폰스는 제이슨 형식으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러면 지금 딱 여기까지만 했을 때 우리가 이걸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냐면,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PI 주소를 먼저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파람이라는 걸 줘야겠죠. 내가 뭘 원하는지 서점에 가서 그냥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무슨 책을 찾는지 키워드를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찾는 키워드를 줘야 되고, 세 번째로는 만약 점원이 나한테 영어에 관련된 책을 이렇게 10가지의 책을 들고 왔어요. 그러면 그 책들을 내가 하나씩 좀 보면서 이게 무슨 책인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즉, 책 정보, 다른 말로는 레스폰스라고 하죠. 요 레스폰스를 읽을 줄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요 일들을 우리가 오늘 할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코딩으로 어떻게 할지 또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딩으로 하게 된다면 저는 서비스를 만들 거고요. 요 서비스는 구글 API 서비스예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API는 책 API입니다. 요 서비스는 요 책 API를 부르는 서비스고, 아마 안에 메소드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메소드는 어떻게 생겼냐면 get book information 이라고 제가 일단은 쓰고요. 아마 키워드가 필요할 거예요. 유저가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그 키워드에 따라서 여기서는 API를 호출을 하고, 여기서 받은 레스폰스를 이렇게 유저한테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책의 형태로 레스폰스를 돌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들었던 북이라는 클래스를 이용을 할 건데, 만약 오늘 이게 처음 보시는 강의라면 이 부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서비스는 UI가 아니죠. 뭐 버튼 요런 걸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크린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서비스를 만들고, 두 번째로는 서치 스크린을 만들 거예요. 서치 스크린을 만들 거고, 요 스크린에서는 어떻게 생겼냐, 아마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요 텍스트 인풋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버튼, 검색이라는 버튼이 하나 있어야겠죠. 뭐 이렇게 아이콘으로 요 버튼을 누르면, 다른 색깔로 표현하겠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 서비스를 제가 부를 거예요. getbook info 부르는데 키워드를 함께 전달을 할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로 코드가 나눠져 있고, 또 요 서치 스크린을 넣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 이전 강의에서 만들었던 버텀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거기에 요 서치 스크린 내비게이션을 더해서 실제 우리가 앱을 봤을 때 이렇게 첫 번째는 홈 스크린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서치 스크린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요 연결도 같이 하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에 했었던 버텀 내비게이션 코드를 불러올 건데요. 오늘이 처음이신 분들은 여기서부터 그냥 따라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처음으로 구글 API를 사용하려면 API 서비스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비스 안에 구글 API 클래스를 만들어줍니다. 일단은 스태틱 메소드로 만들고요. 그 이유는 다른 클래스에서 이 서비스를 불렀을 때 따로 뭐 변수를 정의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그 메소드를 쓸 수 있게 하려고 스태틱으로 한 거고요. 그리고 퓨처로 하는 이유는 이게 API는 읽어오면 비동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어서 이런 경우에는 퓨처라는 애로 받아줘야지 그냥 리스트로는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퓨처로 제가 지금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구글 API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API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아주 쉽게 바로 그 북 API를 쓰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북 API URL을 가지고 오셔서 직접 HTTP를 이제 부르는 형식인데요. 저는 요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고,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 또 어떤 URL을 불러야 하는지 지금 이렇게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쿼리를 넘기는 부분이어서 저는 요 URL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더 넘겨보면 사용하는 예, 아니면은 뭐 API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레스폰스가 오는지까지도 설명이 다 나와 있어요.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가장 처음으로 API를 쓰려면 API 주소를 알아야 되죠. 방금 우리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 주소를 제가 URI라는 요 클래스 안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요게 바로 우리가 부르는 API 주소였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쿼리, 파라미터, 파람이라고 우리 주문을 넣어줘야 돼요. 주문서를 넣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요 Q 부분이에요. 저는 키워드를 통해서 책을 찾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넘겨주는데, 그리고 이제 레스폰스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주소를 아니까 그 주소에 내가 이제 주문서를 넣는 거죠. 야, 나 이 키워드에 관련된 책 정보 좀 줘. 라고 하면 요 레스폰스라는 요 변수로 답변이 돌아올 텐데, 당연히 이건 주소이기 때문에 HTTP를 사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왜냐면 HTTP라는 라이브러리가 아직 제 프로젝트에 설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해결하려면 여기 HTTP 라이브러리 페이지로 가서 인스톨을 해주시고 이렇게 임포트를 해주시면은 에러가 사라져요.
에러가 사라졌죠. 그럼 이제 레스폰스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레스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대충은 알지만 가장 먼저 이 레스폰스가 오케이 된 레스폰스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답변인지. 그래서 그걸 알기 위해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200이면 이제 그때부터 제이슨을 일자라고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이슨이라는 애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냥 이렇게 그냥 텍스트잖아요. 근데 요거를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할 때는 요 컨버트라는 애를 사용을 해요. 근데 지금 또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당황하지 마시고 요 플러터 라이브러리 허브로 다시 가셔서 요 컨버트라는 아이를 다시 또 다운을 받아주시면 되세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 검색창에 컨버트라고 치시면 가장 첫 번째 거 나오죠. 요걸 누르면 여기 어떻게 사용하는지 임포트 그리고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따로 설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포트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부분 복사를 해주고 돌아와서 붙여넣기를 해주되 아직도 에러죠. 이게 왜냐면 as 컨버터를 제가 안 넣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고 나면 에러가 사라집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제이슨이라는 이 레스폰스를 읽었어요. 지금. 근데 요거를 읽는데 제가 여기 맵이라고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이슨은 텍스트예요. 근데 텍스트긴 한데 키랑 밸류 형태 텍스트니까 요거를 제가 읽기 쉽게 맵이라는 애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맵은 키를 주면 밸류를 돌려주기 때문에 그 식으로 제가 지금 책이라는 오브젝트로 변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맵으로 받아온 거고 지금 토털 아이템이라는 애를 제가 불렀고요. 그러면 요 토털 아이템 밸류 카운트가 리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책이라는 클래스 안에 얘네들을 저장을 할 거여서 거기에 맞출 수 있게 요 아이템즈 애들을 북으로 넘겨줄 거예요. 요 아이들을 제가 지금 book.fromJSON이라는 애로 넘겨주고 있어요. 근데 에러가 났죠. 야, 요런 메소드는 없는데? 라는 에러고 요 book이라는 클래스로 넘어왔고요. 방금 fromJSON이라는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을 했어요. 에러가 났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면 요 아이템이라는 애는 제가 아까 맵에서 아이템즈라는 애를 받아서 보낸 그 맵이에요. 그 어레이예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먼저 컨스트럭터가 필요해서 기본 컨스트럭터를 제가 생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받아오는 아이템도 맵 형태이기 때문에 맵 형태로 이렇게 형식을 지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받아온 놈에 대해서 읽어야 되는데 요 받아온 놈이 뭘 가지고 있냐면 책의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타이틀을 읽을 거고 또 책 커버 그 이미지 주소를 저장을 해서 띄워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개 놈들을 키를 불러서 그 밸류를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혹시나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냥 비어있는 스트링을 넣어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났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밸류가 다 있으면 요 밸류를 통해서 생성자를 통해 북 클래스를 생성해줘 라고 해서 북이라는 애를 넘겨주는 건데 지금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지금 임의의 메소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요 스태틱을 지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요렇게 팩토리로 해서 그러니까 요거를 생성자인데 요건 또 다른 타입의 생성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지금 제가 생성자를 변경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코드들이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때는 비어있는 생성자였는데 이제는 파라미터가 필요한 생성자가 돼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변경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변경이 다 됐고 다시 지금 코드로 돌아왔고 사실 지금 토털 아이템즈는 제가 쓰지 않기 때문에 지웠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레스폰스의 타이틀 이 부분 제가 지금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URL도 제가 가지고 온 거고 get 메소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HTTP에서도 http.get으로 get이라는 메소드로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지금 보면은 어떤 식으로 가져오는지 다 나와 있죠. 요 주소를 제가 똑같이 따라한 겁니다. 요 부분을. 근데 제가 보니까 사실 뭐라 그랬냐면 책 정보는 볼륨 인포 안에 있다 그랬죠. 근데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빼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에 볼륨 인포를 먼저 적어주고요. 그래서 그 볼륨 인포의 안에 있는 타이틀과 이미지 URL을 읽어오는 걸로 제가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 레스폰스랑 딱 맞아 떨어져요. 지금 아이템즈, 볼륨 인포, 그리고 타이틀. 지금 API 서비스 코드는 완료가 돼서 그럼 이제 우리가 이 API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스크린스에서 search.dat로 이 스테이플 위젯을 다시 또 만들어 주시고요. 이름을 search screen이라고 줍니다. 요 아이가 요 API 서비스를 사용할 아이예요. 근데 API가 어떤 타입의 레스폰스를 줬죠? 북 리스트를 줬죠. 요거를 받아오려면 가장 먼저 책을 받아올 수 있는 책 리스트 변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기다 변수를 먼저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요 책 서비스를 불러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럼 그걸 부를 수 있는 메소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searchbook이라는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요 안에다가 서비스를 불러보겠습니다. 이렇게 book API getbook information으로 하고 키워드는 아무거나 일단 주시면 되세요. 저는 그냥 키워드 자체를 검색해 볼게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에러가 났는데 왜 에러가 났냐면 얘가 리턴해주는 타입은 비동기죠. 그러니까 비동기에 맞게 맞는 형식으로 바꿔라 라고 해서 제가 지금 away과 async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 레스폰스를 받았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뿌려주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서 일단은 제가 찍어 볼게요. 책 정보, 키워드랑 관련된 책이 몇 권이 있는지 그 사이즈를 했고요. 제 화면에는 그냥 요 페이지라고만 적어서 보여줄게요. 이제 다시 메인으로 돌아오면 우리가 만든 버텀 내비게이션 바 있잖아요. 거기에 서치 스크린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서치니까 아이콘도 서치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도 아이콘과 라벨을 제가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제가 지금 시뮬레이터를 새로 켰고요. 지금 이렇게 서치 페이지를 누르니까 제가 쓴 서치 페이지가 나타나죠. 근데 여기 제가 책이 몇 권이 오는지를 찍어본다고 했는데 에러가 났어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제가 타이포네요. 제가 잘못 썼어요. 볼륨을. 다시 재시동을 하고요. 에러가 사라졌죠. 근데 지금 또 다른 에러가 나와서 제가 여기도 타이포네요. 여기도 볼륨을 잘못 썼습니다. 다시 실행을 하니까 여기에 책 10개라고 나와 있어요. 키워드에 관련된 책이 10권이 레스폰스가 왔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마무리가 다 됐는데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레스폰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프린트로 다시 찍어 볼게요. 제가 지금 코드 변경을 해서 이 레스폰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아이템즈 그리고 볼륨 인포 그 안에 필드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맵으로 키 밸류 형식으로 받아온 거여서 이거 보시고 필요한 키랑 밸류 찾으셔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지금 첫 번째랑 두 번째 일부가 완료가 됐어요. 구글 API랑 서치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다음 강의에서는 디스플레이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나가서 파이어베이스 연결해서 저장된 책의 이미지를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서 그거를 이미지 슬라이더에 보여주는 것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